안녕하십니까. 아침 최저 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영하로 간다고 하는데요. 움츠러들지 말고 성큼 다가온 겨울의 맛을 즐겨보시죠. 맛있는 토크쇼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미 워킹그룹. 한미 간 공조를 위해 마련된 한미 워킹그룹이 워싱턴에서 공식 출범합니다. 미국이 난색을 표시했던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전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다음 판사 탄핵. 결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국 판사 대표 100여 명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주목됩니다. 다음 오늘 날씨. 말씀드린 대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습니다. 외출할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방신기의 풍선 들으면서 문을 활짝 엽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1부입니다. 자, 정수진님 오늘 진짜 춥나 봐요. 여기 경기도 파주인데요. 강아지 마시는 물이 드디어 얼었답니다. 어이구, 파주가 무척 춥군요. 파주만이 아니라 서울도 춥고 말이죠. 아, 이제 완연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정상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겨울이 오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일상이? 겨울이 오면은 조금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는 두꺼운 옷을 입을 때가 그렇게 겨울의 중간쯤 되는데 말이죠. 네네. 초겨울부터 잔뜩 입고 다니시는군요. 아, 저요? 예. 아, 네. 안에는 얇은 겁니다. 네. 내복도 입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내복은 입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내복을 입어야 난방비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내복이 없어도 예. 난방비는 잘 틀지 않습니다. 난방은 잘 틀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파주 벌써 이렇게 강아지 마시는 물마저 얼어붙었네요. 겨울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은 네. 이분의 이름이 108번 나옵니다. 바로 박병대 전 대법관. 맞습니다. 네. 자, 박병대 전 대법관이 14시간 조사 받았죠? 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이 됐는데요. 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차한성, 민희령 전 대법관이 검찰에 소환된 적은 있는데 예. 모두 비공개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아하. 그만큼 검찰이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의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언론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서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그리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 이 법원행정처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등에 대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등이 논의됐던 2014년 10월 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바로 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고요. 예. 이듬해 8월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를 위해서 국정운영 협력 사례로 내세울 만한 판결을 직접 선별하는 등 이 청와대와의 물밑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불려 나갔는데 14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서 정당한 지시였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 부하 직원들의 과잉 충성의 결과라는 식으로 몰랐다거나 아니면 사후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 자신의 지시가 명백하게 증거로 있으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거고 이 증거가 없으면 남이 한 거다 이렇게 다 떠넘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디 조사 받으러 나가기 전에 네네. 이 박병대 대법관한테 지도 편달을 받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무사한 그런 검찰 소원을 마치기 위해서 말이죠. 네, 본인이 진술을 많이 봐서 그런지 어쨌든 하여튼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예. 이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한두 차례 더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등 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사람은 고영한 전 대법관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도가 남게 됩니다. 예, 그래요. 야간 고등학교 출신 대법관 신화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다. 오늘 조선일보가 관련한 기사 제목으로 이런 표현을 갖다 썼군요.
네, 뭐 세우다라는 표현 자체가 주는 좀 뉘앙스가 있는데 뭐 세우다보다는 이제 서야 할 곳에 섰다라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거 말고도 이 야간고 신화라는 표현도 썼고 말이죠. 독지가 도움으로 가난을 딛고 성공한 네네. 신화적 주인공. 신화적 주인공은 제가 쓴 표현이고 주변에서는 보수 진보 대법원장 모두 함께 일하고 싶어했던 법관. 법원의 기둥 같은 분인데 점점점 참담 이러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을 감성 어법을 총동원해서 네네. 두둔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 참담하긴 하죠, 혐의가. 이 예.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막 지연시켰다 이런 논란에 지금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네, 좀 빨리 조사를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네, 그 고 장자연 씨 관련 보도가 있는데요. 네. 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이 당시 성상납 의혹을 무혐의 판단했던 부장검사를 최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이 YTN 보도인데요. 이 당시 부장검사는 김모 씨인데 이 사실 보통 부장검사 밑에 수사검사가 사건을 맡는 게 일반적인데 예. 이 장자연 씨 사건 경우에는 이 김 전 부장검사가 직접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직접 조서를 작성하고 공소까지 제기를 한 사람이라서 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이 지난주에 참고인 자격으로 이 사람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 불러서 이 장자연 씨의 통화 내역이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당시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뜻밖에도 이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이 잘 봐달라라는 일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청탁의 대상이 이 사람이었는데 이 장자연 씨를 추행한 의혹이 있었던 이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있었어요. 네.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다른 검사가 이 조모 씨의 아내가 검사니까 잘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청탁을 누가 했는지 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라고 YTN이 보도를 했는데 예. 사실 이 조모 씨 수준이 아니라 지금 더 큰 청탁이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청탁을 받았으면 이게 조모 씨만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김모 전 부장검사는 이 조모 씨를 포함해서 이 장자연 리스트에 나왔던 관련자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장자연 씨 사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 전 부장검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거 말고도 고 장자연 사건의 수사 총책임자였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이제 조선일보 기자가 와서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주장입니다. 예,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면서 정권 운운하면서 제게 협박을 해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이름은 거론되지 않게 해달라. 왜 죄 없는 사람이 자꾸 거론되나. 이런 시각을 갖고 경찰에게 굉장히 거칠게 항의했다라는 게 조현오 전 청장의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면서 없었다라고 조현오 밝혔습니다. 전 청장은 물론이고 MB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달 이 거제도에서 이 폐지를 주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50대 여성을 20대 남성이 폭행해서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네. 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야급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가해자는 25살 정모 씨이고요. 네. 피해자는 77살의 최모 씨입니다. 이 정모 씨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최모 씨가 지나가면서 뭔가를 좀 중얼거린 모양이에요. 예, 그랬더니 예. 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줄 알고 말싸움을 벌이다가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CCTV가 공개가 됐는데 이 할머님의 뭐 뺨을 때리는 등 이 폭행의 강도가 좀 심했는데요. 예. 이런 폭행이 무려 5분이나 이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네. 다행히 이 폭행을 목격한 고등학생들이 폭행을 뜯어 말려서 고등학생들이 네네 예, 예. 할머님은 목숨을 구하셨다고 아이고, 합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목과 머리를 다쳐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예, 참고로 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은 이 가해자가 처음에는 이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예. 이 현재는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이 형을 줄이는데 골몰을 해서 비판이 더욱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CCTV 영상을 보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이 여성분을 발로 폭행을 하려고 이 한 발로 디디고 서 있는데 이 술 취한 사람답지 않게 이 한 발로도 잘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키가 한 150cm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작고 왜소한 분이셔서 좀 만만한 상대를 가해자가 미리 물색했던 거 아닌가 예, 예.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할머니가 목과 머리 통증을 치료하면서 요양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예, 아이고, 이 노모가 봉변을 당하니까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해서 청원이 올라온다. 뭐 네네. 이런저런 또 시비를 언론에서 걸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약자들이 어디 호소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호소하는 창구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이용되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사실 있어요. 이게 예. 언론에 잘 제보를 해도 이게 예. 잘 그 보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청원을 올려서 이 많은 분들의 이제 공감을 얻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원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예. 그때 이제 언론이 많이 받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이 흥하는 그런 네. 역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양진호 사건을 특종했던 박상규 기자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기자들이 사대문 안에 너무 많다. 네. 국민 곁에는 잘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상층부에 너무 많다라는 말도 하고 싶네요. 네네. 밑바닥이 많아야 할 텐데.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이른바 일베 여친 인증이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이 구구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이 최근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의 글과 이 여성들의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몰래카메라인 경우가 거의 아이고.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성의 신체 그리고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 얼굴까지 드러나는 사진도 꽤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논란이 거세지자 현재 작성자들은 해당 게시글 게시글을 이 대부분 삭제했다고 하는데 예. 이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경찰청은 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즉시 내사 착수를 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일베에 대해서도 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편 이와 관련해 이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자친구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 이런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예. 제가 오늘 9시 반경에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청원인이 11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요. 거듭거듭 사고가 나는 그런 사이트들은 네네. 계속 방치해야 됩니까? 네, 이런 일이 좀 한두 번이 아닌데 예, 정말 네. 뭐 어쩌다 한번 벌어진 일도 아니고 이 수시로 무리를 빚고 있고요. 또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이런 사이트를 그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해도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의문을 갖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다가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권리까지 침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인권 기본권 말이죠. 네, 네. 예. 그 부분도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대체복무 제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서요 이와 같이 밝혔는데요. 최영애 위원장은 지난 7일에 국회에 나와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 대체복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뭐 말씀드릴 계획이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국방부는 현재 그 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의 2배로 하는 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만 근무하는 안을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 예. 하지만 최영애 위원장은 정경두 장관에게 이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예. 이 복무 시설을 교정 시설에만 한정하지 말고 좀 다양화해서 또 심사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설계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국방의 의무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 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고요. 합리적인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예. 관련해서 세계일보 사설을 보니까 대체복무제가 대체복무 36개월이 길다고
하는 건 현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전시의 죽음까지 감수해야 하는 이들의 목숨값은 36개월이라는 기간으로는 도저히 대체 불가능하다. 36개월 안은 병역기 비자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이다. 국가안보는 국민이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안보 없이는 양심의 자유도 평화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한겨레 사설을 보게 되면은 대체복무제를 진작에 도입한 외국에서나 인권기구의 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로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네네. 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독일이나 대만, 덴마크, 스페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선 1.5배 이내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체 복무기간을 2배로 둔 핀란드는 현역 복무기간이 6개월로 매우 짧다. 네. 한 1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6개월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또 징벌적 성격이 짙다라는 것이 또 한겨레의 시각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예. 자, 김자연님, 오늘은 친정 엄마와 저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대가 이렇게 오순도순 정치쇼를 즐기고 계시고요. 4261번 쓰시는 분, 오늘도 사이다 같은 방송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겨놓고 정상훈 기자. 저는 떠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언니 뉴스 시간인데 오늘 항상 안 바뀌던 언니가 바뀌었습니다. 예. 자, 최민희 전 의원이 오늘 그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언니가 아닌데 언니로 왔습니다. 아유, 하지만 왜요? 언니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가 아니십니까? 저희보단 더 여기분- 언니입니다. 여동생이라고 하죠. 아, 여동생 아니십니다. 아이고, 여동생 뉴스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아유, 그래요. 오늘 완소 손정혜 변호사님 완소. 나오셨고 예. 아호예요, 아호. 아호가 아호가 완소. 완소 선정해.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매력 있네요. 나는 왜 아호 같은 거 안 정해 줍니까? 아호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버카 아닌가요? 버카. 버카가 뭡니까? 버리는 카드. 아닙니다, 아닙니다. 에이, 왜 고현준 평론가 이렇게 홀드하십니까? 자, 김남국 변호사 대신 목요일에서 원정 오신 잉여 고현준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잉여 고현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뭐 아, 펑크날 때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면 바로 그렇죠. 벨도 안 울려요. 바로 받고 아유 몇 시에 나올까요? 뭐 이렇게 그럼요.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2분가요? 4분가요? 아이고, 따져보고.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아, 근데 잉여. 김남국 변호사 땜빵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그거에 대해서 좀 너무 모멸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게 좀 안 맞다 싶네요. 김남국 대빵도 있나 뭐 이렇게 제가 혹시 남국 변호사님한테 전달해 네. 드릴게요. 네, 꼭 전해주세요. 어떻게 내가 땜빵을 해도 김남국 땜빵을 할 수 아, 있나? 난 손소 땜빵인 줄 알았거든. 자책하지는 마시기 저 바랍니다. 다음 주에 못 나오는데 저 꼭 들어봐야겠네요.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네. 안 나오면 이건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언니 뉴스의 유일한 고정 고재열 시사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또 이 캠핑 전문가예요. 그러시죠. 네. 11월 셋째 주에 갈 만한 캠핑 장소 추천해 주십시오. 추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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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추자도에 어떻게 갑니까? 예, 제가 다녀왔는데요. 예. 추자도 가는 방법은 이렇게 제주도 가는 배가 추자도 좀 들렀다가요. 그렇죠. 이렇게 완도나 뭐 그 우수영에서 중간쯤이에요, 거기가. 네네. 예. 그래서 가시면 지금 가면은 이제 이 남도로 가시면 계절이 지금보다 좀 약 0.5 계절 뒤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늦가을인데 예. 이제 한참 가을 혹은 초가을 정도 그 정도 음. 날씨를 추자도 가시면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여름에 가면 봄 날씨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가 북서풍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봄철에는 예. 조금 육지보다 더 좀 빨리 추워지고 좀 더 천천히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육지와 바다의 뭐 그런 비열 차이도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공부 잘하셨잖아. 그거 배웠잖아. 공부 못했습니다. 공부 못했어요. 뭘 알고 공부를 잘했다고? 표정이 정말 순수하시네요. 아, 지금.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시사 평론계의 유일한 수포자. 네, 봄에는 좀 천천히 가시고 예. 가을엔 늦게까지 가셔도 됩니다. 아, 추자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네.
이거 어디서 지금 이쟁점이 생긴 겁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올 스톱이에요. 올 스톱. 그러니까 완전히 세워버렸는데 결국은 사실상 스톱이 아니라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당 패싱이다. 야당 패싱. 예,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참다 못해서. 그러니까요. 그 예컨대 뭐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해서 이 국정조사하자라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관련해서 청문회를 무용론화시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철저히 야당 패싱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그냥 혼자서 독주하고 있다. 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그 왜 상임위원장들하고 간사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냈다 그러잖아요. 예. 국회 일정 보류하라. 예. 그러면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각각의 그 소위들도 지금 하나도 안 만들어지고 있고. 어제 KBS 양승동 사장 그 청문회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올스톱이었죠, 진짜. 네. 그래요. 그건 또 그런데 챙기셨네. 이 야당 패싱이라는 그런 워딩이 좀 자충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이 수비수인데 예. 수비수가 나를 지나갔다. 예. 수비수 패싱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잘 못 막은 것도 되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좀 감추는 게 좋을 텐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의 지금 패싱당했다. 존재감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또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일종의 지금 말씀대로는 땡깡 부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수비수가 나 뚫고 갔으니까 이거 골 아니야. 라고 우기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땡깡 말고 생떼. 그래도 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관심사기도 하고 네. 이거를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있는지 이거 차제에 그냥 국정조사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의혹들 완전히 불식시키는. 여당의 입장은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용세습 관련된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 감사원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다뤄보면 될 것이고 아하. 지금 국회가 진행이 돼야 될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산안과 예. 각종 이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것 처리인데 이 민생 법안부터 해결하고 그 감사원에서 결과 나오고 나면 그때 따지자라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인데 이 부분을 전혀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다라면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또 나도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셨죠. 근데 이거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야당이 계속 보이콧해가지고 12월 2일 넘기면 그냥 정부안으로 기획재정부안으로 본회의 그냥 상정이 되죠. 상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기관 고용세습 이 부분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감사원의 뭐 좀 전수조사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여당에서 이제 여당 혹은 또 뭐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강원랜드까지도 그렇죠. 같이 들여다보자는 거잖아요. 어허. 근데 이 친인척 채용 비율이 서울교통공사보다 강원랜드가 월등히 높아요. 월등히 높죠. 서울교통공사가 한 11, 12% 정도인데 강원랜드 25%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 부분도 또 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는 자충수네요. 자충수. 예. 자, 자유한국당은 지금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을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사검증을 했던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시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오죽 패싱당했으면 오죽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했으면 이렇게까지 할까 이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인사청문 절차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채택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의 표시인데 국민들 입장으로선 그런 비판이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이랑 연계시키는 것은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한다라는 그렇죠. 비판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었을 때 민주당이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민생 법안에 대해서 통과 못 시키는 어떤 이런 전국의 어려움이 야당의 책임이다. 내내 그렇게 그 예전에 여당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 데에 대해서는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것도 내로남불이죠. 뭐. 내로남불. 그런 예. 측면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금 조명래 장관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거는 부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제 해임 얘기하는 부분들이 국민들한테 좀 흘러간 노래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명래 장관 좀 이상하지 않았냐, 그걸 이제 계속 더 환기할수록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인사청문회 때 좀 유은혜 부총리에게 좀 집중된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 사립유치원 파동 때 그걸 이제 정면 돌파하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넘어섰고 상대적으로 이제 화력이
집중되지 않았던 이제 조명래 장관을 좀 뒤에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하자는 건데 그게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한테는 흘러간 노래로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말이죠. 우리 야당이 여당에 맞서서 투쟁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국민의 신망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여당보다 더 좋은 대안을 갖고 있다. 더 훌륭한 수권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투쟁 근데 전략으로. 김성태 보자면. 원내대표가 여기저기 방송 출연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 난 한 놈만 때린다. 음.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기술이 난 있다라는 걸 강조했었거든요. 본인의 또 별명이 들깨라고. 네. 예. 글쎄 뭐 제가 보기엔 거의 총기 난사 수준 같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싸우는 쪽에만 집중했던 것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무슨 대안을 내놓거나 보관을 내놓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었고. 예. 나 싸움 잘해. 계속 이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요. 근데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윤창호법, 유치원 3법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일견 타당한 비판의 요소는 있지만 네. 지금 통과돼야 될 국민들이 관심 갖고 국민청원에 네. 수십만 올라온 이런 법들이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 음. 아무리 정당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예, 일은 예. 하고 해야 된다. 여기 아동수당 얘기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1월 달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뭐 말도 못 꺼내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민생 관련한 법안 또 국민이 꼭 통과시키길 바라는 법안들은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투쟁을 벌이든지 그러니까요. 뭐 보이콧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국회 그런- 마당이 넓지 않습니까? 거기 링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건 네. 거기서 해결하고 음. 본회의장 안에서는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 같습니까? 나 지금 웃자는 얘기 아니고서요. 그게 어떻게 정색하고 통과시키는 얘기하는 얘기입니까? 거잖아요. 지금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랑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그런 얘기는 이 프로그램 가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품격 있는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 프로그램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 이 친구 아주 우스운 분입니다. 이런 거에서 웃음을 주는군요. 이거 예, 감사합니다. 의표를 찔렀습니다. 고현준의 예, 그래. 뉴스 브리핑은 매일 아침 6시 5분부터 7시까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오해요? 처음 알았어요. 듣겠습니다. 예, 라디오 진행도 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고현준 씨 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슈퍼고릴라님 세금 받고 일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김두리님 국회의원 월급 말고 일당제로 하면 안 되나요? 이거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봉현님 국회의원들 너무 일을 안 합니다. 세금 아까워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김두리님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국민들 평균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평균 소득으로 국회의원들 월급을 주는 겁니다. 세비를.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 너도 나도 하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진행하는 그 권유부에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 문자 메시지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음. 국회의원들 일했다 말았다 지들이 알아서 탄력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군요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주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어제 네. 우리 정치쇼에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탄력이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참 늘어난 탄력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늘어진 자, 고무줄 근무제. 예, 지금 국회가 파행인데 언제 파행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서 이 법관들이 100여 명이 탄핵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어제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했었죠. 예. 그 전국 법관 그 법원의 이제 대표 판사들이 이제 참여했고 한 100명 이상이 이제 참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좀 뒤늦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뒤늦게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해서 탄핵 소추에 대해서 촉구하자라는 결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판사들이 사법부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고요. 실제로 저는 이게 통과가 될까 부결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53대 43 9표는 기권이고 이렇게 해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네. 이 회의의 결과는 현직 판사들, 법관들이 그러니까 범죄가 될지 여부는 지금은 불확실하지만 지금 알려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이 행위들만 하더라도 헌법 위반이다. 이것을 확인시켜줬다. 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탄핵 대상은 아무래도 현직 판사들. 일단 지금 수사 대상 관련 연루 분들은 60명이다, 뭐 90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소추의 대상이 되는 사람까지는 확정을 하지 못하죠. 이 회의에서는. 네. 다만 일부 혐의가 드러난 것만 봐더라도 이것은 범죄 여부는 모르겠지만 헌법 위반은 성립이 된다. 아하. 판사들 스스로 자성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어느 누구를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은 없었으니 그 탄핵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넘긴 셈이네요. 일단은 이 사법부가 아니라 절차가 입법부에 넘긴 셈이네요. 국회에서 일단은 소추하는 3분의 1 이상이 이제 발의를 하시고 예. 제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되잖아요. 예, 예. 결국 그럼 이제 대상을 선정하는 거 그 범위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게 어려워서 기소 단계쯤 추려지지 않을까 이런 기소 단계, 검찰 단계에서. 네, 이런 관측을 하시는 의견이 우세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헌법 위반인데 그럼 누가 헌법 위반했는지를 확정하는 것은 개별 법관들 지금 이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 수사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 사실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판결까지 가면 결국 판결은 판사들이 하니까 국민들이 별로 신뢰를 안 할 결국 가능성이 있고. 국회에서 절차 밟은 다음에 헌재로 넘어가서 헌재도 사실은 대부분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요새 헌법 위반이라고 본 분들이 차이는 조금 뭐 차이가 크진 않지만 53명 과반수가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헌법이라고 의견 낼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서는 9명 중에 6명이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엄격한 요건에 따라서 간다. 다만 이게 실제로 탄핵 소추가 발의되고 결의가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런 의견을 법원 내부에서 내보낸 것 그 부분에 굉장히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 검찰에서 기소 대상자가 된 판사들을 그렇죠. 입법부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6명이 그래 이 사람들 그 헌법을 위반했다. 탄핵하자 땅땅땅 하면은 바로 그 순간 파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 그다음에 몇 명이 되느냐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과 절차를 밟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그런 뭐 의미에서 이 의결 예.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예. 상권분립 뭐 위반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사법부가 스스로 이렇게 자정을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둔 것인데 이번 기회 차제에 예.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아보는 거 그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5002번 쓰시는 분 오늘 같은 날에는 제 화면을 좀 작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정혜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주빈이시니 그분 얼굴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방송해 주세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환대를 못 받는데 예, 예. 감사합니다. 언니 뉴스.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밖에서. 저희는 별책 프로입니다. 예, 몇책 보러. 근데 이게 한국당에서 이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판사들이 이런 회의 자체가 정권의 눈치 보기다. 사실 좀 놀랐어요 이런 논평을. 왜냐하면 사실은 판사들이 어떤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이런 회의를 열리도 만무하고 사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이 회의를 열었을 거고 그래서 좀 늦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전국 법관 대표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느냐 아닙니다. 아니죠. 그냥 예. 국회는 참고 사항으로 법관들도 이렇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헌법 위반이라고 평가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논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자율성이 있거든요.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정권부 눈치 보기라고 한다면 자성의 노력을 조금 폄하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네요. 예. 예. 정권 눈치를 본 게 아니라 국민 눈치를 본 건데. 오히려 그렇죠. 그게 맞는 예. 말 같아요. 예. 국민들이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다 못해 그냥 옥황상제님의 그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탄핵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안단 말이죠. 한번 방금 제가 경험해서. 옥황상제 비유한 것이 웃기지 않았습니까? 아까 나한테도 교회 안 다니시지 웃었잖아요. 않으시나요? 뭐 웃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네, 마음이. 옥황상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린다. 재밌네요. 야, 너 이것만 하고 가라. 그냥. 예. 아니 3부까지 해야 되죠. 저? 3부까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2046번 쓰시는 분 오늘 조합도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역시 정치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사법부에게 엄청난 그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범위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 현직 판사님들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은 탄핵이라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나중에 한 20년, 30년 뒤에는 과오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판사 생활을 했다던가 그 판사님이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어떤 변호사가 어떤 국민이 그 아래에서 재판을 받고자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예. 정당한 책임을 져야겠죠. 예. 자, 그나저나 김종선 님이 아주 예리한 질문하셨어요.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된다. 탄핵 소추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당과 또 여당과 뜻을 같이 하는 당 또 무소속 합하면은 과반이 넘어가요. 예. 자, 민주, 민평, 정의 합치니까 148이더라고요. 네, 거기다 또 이제 무소속 뭐 민중당. 민중당 뭐 이렇게 아. 넣으면 과반이 넘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은 탄핵 소추를 한 국회에 그 대표가 가서 검사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법사위원장인데 그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고 그렇죠. 여상규 의원이 판사 최근에 출신이죠. 최근에 보인 태도를 보면은 사법농단의 시효자만 얘기해도 뭐 버럭하면서 버럭버럭이죠.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변호사님, 이거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본인 변론을 하는 이제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법관 출신들이 법관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법관들을 신뢰하는 태도가 있어요. 과연 네. 그럴 것이냐. 음. 그럴 일이 없다. 오해이고 가장되어 있고 곡해된 것이다라고 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법관이 그럴 리 법관끼리는 없다. 그렇죠. 그 서로의 신뢰가 있어요. 저희도 신뢰를 합니다. 법관에 대해서. 네. 그냥 친구 법관들도 많고. 근데 이번 사건에서 내부적인 법원 판사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들이 조롱당하는 것들, 국민들한테 비판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판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혐의점들이나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도 네. 그렇게 안 믿으실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제가 이중 구조인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그 재판을 팔아먹은 그런 이제 양심을 버린 판사들이고요. 또 법관들이 봤을 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기득권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예. 안에서 가장 최고의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실은 사법부를 팔아넘긴 거거든요. 정권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법률가 중에 법률가인 이 판사분들이 과연 이런 난관을 돌파 못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언니 뉴스 2부 함께했고요. 3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언니 뉴스 2부에 이어서 3부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손정혜 변호사님이십니다. 예. 네, 3부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둘은 뭡니까? 초대받지 드셨네? 못한 손님. 진짜 고시들을 너무 무시하는데. 쌍고도 계셨군요. 쌍고. 네. 감사합니다. 자, 고재열 시사기자도 오셨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아직도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제가 2부와 3부 사이에 붕어빵을 하나 먹었습니다. 예, 저 고재열 기자께서 사오셨어요. 사오셨어요. 네. 예, 도시어부. 다 가라앉았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럭빵이나 우럭빵, 다금바리빵. 다금바리빵. 예. 고래빵으로 좀 어떻게? 너무 작았어요, 붕어빵은. 자, 유석화님, 김용민의 정치쇼 청취율이 높아서 보는 라디오가 버퍼링이 생기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고현준 씨가 나와가지고 상대적으로 서버가 널널할 텐데. 그래요? 예. 이상한 현상이네요. 네. 예. 9855번 쓰시는 분 역시 고현준 안 나오면 청취율 10% 준다에 한 표.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글쎄요. 고현준 안 나오면 제가 안 나오면 10%가 청취율이 줄어든다고요? 줄어든다. 예. 준다, 줄어든다. 예. 그래요. 아까 2부와 3부 사이에 막 뭐 문자 보내시더니 이걸로 보내셨군요. 예. 예, 저 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저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해경군 고십니까? 해경궁 원래 해경궁 홍씨죠. 예. 정조의 그래요. 어머니. 예. 그래요. 자, 이제 계속해서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일각에서 반문 연대론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싫은 사람 하나로 뭉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난 대선 때 나왔다가 들어갔던 구안인가요? 네. 2017년 3월 7일 김무성 의원이 반문 연대를 해서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라면서 이제 그런 기치를 올렸었던 적이 있는데 예. 요즘 뭐 다시 나오고 있는 구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출마가 유력한 나경원 의원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윤상현 의원 그리고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아주 개파와 당적을 넘어서 여기저기서 지금 이를 거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반문연대를 내세우면서 박근혜의 이름은 다시 면죄부를 씌우는 거 아니냐. 어쨌든 우파 결집을 하자라는 그런 지금 주장이 아주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그래도 반 이상은 되는데 이 시점에서 유효한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50% 넘었을 때도 뭐 드러내놓고 반박 혹은 반의 연대 이런 건 없었지만은 대개 보니까 소수긴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규합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반문연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반문연대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점에 문제가 있고 또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점은 아마 이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역산하신 것 같아요. 내년 한 2월 정도에 자유한국당 전당대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봤을 때 지금 시점부터 반문연대 기치를 올려서 내가 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년 초에 당권을 잡아야 내후년에 총선 공천권을 가지니 2차 저차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 주자가 되겠다. 뭐 이런 로드맵일 텐데 예. 조금 이 성급한 시점이 있고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다는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방식의 문제에서 일단은 이 박근혜 청산에 대한 부분을 숙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을 결국 못했잖아요. 그러면 탄핵을 했던 분들, 밖에 나갔던 분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이런 분들 같이 모으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결국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제가 봤을 땐 전호책 변호사거든요. 그렇게 들어왔다가도 양쪽에 그런 알력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이제 내상을 입게 되는데 좀 우리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지만 수능에 좀 비교하자면 지금 박근혜 청산을 못한 거는 국영수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어떤 이제 다음 총선에서도 뭔가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영남권 의원들하고 수도권 의원들하고 이해관계는 완전히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영남권 이 사람들 구악들을 물갈이해야 내가 수도권에서 당선될 수 있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영남권에 계신 분들은 당이 좋아지면 뭐해? 내가 내쳐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은 그대로 있어도 나는 당선될 수 있는 그 구조를 또 원하실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매듭이 풀리지 않는 한은 반문연대가 좀 성급할 수 있죠. 그래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지금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정치 재개를 선언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정치를 안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뭐 어디 갔다 오셨나? 네. 나는 홍준표가 옳았다는 이 국민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다시 돌아오겠다 했어요. 똑같다. 근데 브라보.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저는 이게 이제 대선 지고 난 다음에 거기 좀 미국 가가지고 둘째 그 며느리 있는 그쪽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네. 결혼을 그 전에 11월인가 했을 거예요. 그 신혼집에 시아버지가 가면 좋아하겠습니까? 차라리 정치를 하세요, 그냥. 보니까 정치 안 한 적이 없었네요. 차라리 정치하세요. 너무 와닿는다. 정치를 지금 원외고요. 예. 그렇다고 뭐 지금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정치 재개 선언이다. 그 정치 재개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 재개 이전과 이후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이미 유튜브를 아마 더 하실 것 같아요.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셨고. 그럼요. 이 시점에서 재개 선언하면은 전보다는 빈도가 혹은 뭐 아무래도 발언수가 늘어난다.
귤이 제철이니까 등장하신 거 아닐까요? 귤이 그러니까 이제 제철.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귤 상자 그러니까 얘기를 이런 이제 하셨으니까. 선언을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응. 이렇게 이를테면 뭐 자기 당권 주자 뭐 어쩌고 저쩌고 언급할 때 홍준표 이름도 그렇죠. 넣어주세요. 뭐 아, 그 정도의 수사기죠. 리스트업 해달라는 거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기사거리가 없어가지고 기자들이 고민할 일은 없겠네요. 홍준표 대표가. 또 멘트의 제왕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홍준표 대표하면 저 기억이 남는데 그때 하면 수년 전이었죠. 2006년이었을 겁니다. 그때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이분이 이제 후보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본인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오세훈이란 다크호스 때문에 네. 그 꿈이 좌절됐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시간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 싶었는데 와 그때 SBS 라디오, SBS 전망대에 네. 전화 출연을 하시는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이런 멘탈을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전날에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져도 그 이튿날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 응하는 자세. 예.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많이 삐쳤죠. 그렇죠. 네, 삐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사실은 그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이 그때 좀 혜성처럼 그렇죠. 등장해서 그러니까 예. 아주 뭐랄까 그런 고공기류를 탔다 제트 기류를 탔죠. 이렇게 예. 오니까 당시 이제 명양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조직을 넘겨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무실이나 조직을 그대로 인수해서 했는데 뭐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당시 그렇게 사이는 안 좋았던 거 기억합니다. 그 사실은 또 이명박 정부 때 법무부 장관 시켜줄 줄 알고 잔뜩 기대했는데 그냥 뭐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홍준표 패싱. 그래서 굉장히 그에 또 상심하시고. 당시 또 그런데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쪽에서 보자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이제 평은 통제가 안 된다라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컨트롤이 얘기 안 있었어요. 되니까, 예, 예. 그 얘기를 이제 4부에 나오실 정두원 장관님께서 또 지난번에 저분들이 하셨던 것 정통하시죠. 같고요.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근데 김용태 사무총장이 자유한국당 물갈이 대상으로 진박 세력을 언급했어요. 예. 반문연대 이전에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 비박 갈등이 재현된 것은 아닌가, 더 심화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뭉치자 하고 한쪽에서는 갈라지자 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게 그래도 말을 모아야지 어떤 좀 메시지가 전달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한번 좀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뭉치는 게 나은가 빼는 게 나은가 네네. 봤을 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뺀 게 아니라 빼졌어요. 자연스럽게 안철수 전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그 그룹이 이제 빠지고 그리고 상당한 중진 그룹들 뭐 정동영이니 천정배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빠지면서 어떤 그런 뺄셈의 정치가 자의는 아니었지만 됐었는데 그렇게 뺄셈의 정치가 되니까 같이 어떤 이제 대선 이 경쟁을 했던 군도 정동영이나 천정배가 아니라 안희정이나 이재명이 되었잖아요. 박원순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교체가 됐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정권을 잡은 뒤에도 그런 이제 어떤 좀 원로 세력에 대한 부채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그 뒤에 운용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그런 보수 대통합, 반문연대 이거는 반드시 가게 될 길이지만 그 전에 어떤 교통 정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유수님 붕어빵 모군 초등학교 앞에서 사신 겁니까? 물어보셨습니다. 사오신 분. 정확하십니다. 아이고 그래요. 저희 아들도 만날 하교길에서 사옵니다. 네. 라고 그리고 하셨습니다. 저기 서비스를 한 개 더 주셨어요. 진짜 아이고. 고마운 분이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뜨거운 남녀 간 성대결 논란을 일으킨 그런 사건, 이수역 폭행 사건. 자, 고현준 평론가, 이 수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수사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사실은 지금 싸웠다. 예. 남녀가. 네. 그리고 싸웠는데 누가 먼저 폭언을 했거나 뭐 폭행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느냐까지는 이제 밝혀진 거죠. 예. 밝혀졌는데 그 실질적인 그 상해를 입은 그 여성이 지금 뭐 붕대 감고 피 흘리고 했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누가 먼저 그 CCTV 사각지대라서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다라는 게 경찰의 주요 발표 내용인데 이 상황은
뭐 누가 보면 술 먹고 술집에서 그냥 남녀간에 시비 붙어서 싸운 쌍방간의 폭행이고요. 근데 그 사건의 팩트는 그런 것인데 그 이후에 뭐 온라인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젠더 싸움이 되면서 뭐 계속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그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이수역 쪽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뭔가 유쾌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어떤 언급이나 이 다툼이. 예. 네.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아니 그래서 그런지 어느 다른 매체 봤더니 사당동 폭행 사건이라고 또 사당동. 이렇게 아 하던데. 거기가 네. 사당동이 아닐 거예요. 네. 예. 방배동일 수도 있는데. 아마 사당 쪽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아니면 있습니다. 저 네. 충신대 입구역 폭행 사건 이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역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관련해서 여성단체들이 막 시위하면서 네. 또 뭐 누드 사진 사건도 있었고 어허. 계속 이렇게 남녀 대결로 볼 수 있는 사건 또 성범죄가 특히 그 발생을 했을 때 남성들은 뭐 여성에 대해서 비난하고 여성들은 남성 가해자에 대해서 엄벌해야 되고 이게 막 맞붙는 와중에 이렇게 돼버리고 싸움의 예. 발단이 어떤 그 사이트를 거론하면서 뭐 약간 젠더에 대한 비하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 격분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또 이제 보통은 패싸움이 이루어지면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는 그룹과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는 그룹이 싸우지 남녀 그룹이 따로따로 있는데 싸우는 경우도 좀 이례적이긴 하거든요. 이 사실 온라인에서 썼던 언어들이 네. 오프라인으로 옮겨왔다는 점도 굉장히 눈에 저는 띄는 사실 부분이었습니다. 놀랐어요. 난 예. 그런 단어들 우리 네. 영상으로 접하면서 좀 놀란 점은 있는데 사람 요새 입으로 진짜- 나온 거를. 요새 진짜 많이 써요. 그 네. 어린 친구들 그 뭐 버스 타는 곳이나 이런 데서 지나가면서 듣다 보면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혐오 단어라서 입 밖에 꺼내기 좀 힘든 단어들인데 좀 꺼내주시지 마시고요. 일상 언어처럼 쓰더라고요. 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혐오 범죄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있을 거고 우리가 사실 혐오 범죄가 가장 무서운 사회적 병폐가 될 수 있거든요. 예예예. 근데 약간 이 대립 양상이 좀 지나치게 일련의 과정 속에서 증폭되는 것 같아요. 이 사건만으로는 그렇게 증폭될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이입되는 거죠. 대중들에게 혐오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민청원 올라오고 31만 넘게 동의를 받으면서 확 퍼져나간 거거든요. 그 31만이라 하면 여성들이 폭행당했다. 그렇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녀 간의 패싸움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다쳤고 다친 사진이 있었고 그 여성이 피해자겠거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초반에는 컸던 것 같아요. 예예. 그런데 여기서 동영상 하나 까지고 저기서 동영상 하나 까지고 이러면서 뭐 일말들이 밝혀지다 보니까 먼저 시비를 건 사람 혹은 폭언을 한 사람들이 여성이었다. 그리고 여성들이 내뱉었던 말들 자체가 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혐오 집단을 얘기하는 또 혐오 사이트를 얘기하는 것들이었고 심지어 뭐 성기를 비하하는 아하. 이런 단어들을 막 썼던 것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니까 이 뭐 동영상은 이게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여기서 오히려 남성들이 또 반대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려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예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술 마신 사람들 간의 패싸움. 아하.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에 대한 반응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복잡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사건의 성격을 그냥 간단하게 규정하면 아까 뭐 말씀하신 이제 술자리에서 있는 그런 시비 단순하게 그렇고 또 한 측면으로는 성격상 약간 현실 미러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에게 그런 이제 어떤 그 언어 폭력을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놀랐는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정말 그 모르는 여성에게 그런 식으로 언어 폭행을 하는 남성들은 빈번하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남성들한테는 빈번했던 행위인데 그 여성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좀 생경하고 놀랍긴 했지만 이제 그런 행위를 물론 그 행위를 제가 뭐 두둔하거나 그러려는 거는 아니고 네.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온라인 미러링이 현실 미러링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좀 사건의 성격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일보 일면 보니까 말이죠. 익명의 온라인상에서 분별 없이 표출됐던 공격적인 성비하 행위가 현실로 옮겨지면서 물리적 다툼으로 번질 위험성이 매우 커졌다. 실제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제 교실에서 페미니즘을 비하하는 발언 그리고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발언 이런 말들이 거칠게 오가고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그러니까요. 실제 이런 상황까지 존재하니까요. 오면서 어떤 선생님은 뜯어말리느라고 정말 진땀을 뺐다는 아마 거예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지금 이 일이 아시는 것처럼 그 힙합계로 번져 나가면서 근데 참 그거는 뭐랄까요? 어떤 가수가 막 그 네. 비난하는 걸 랩으로 만들고 거기 또 반박하는 또 글을 랩으로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거 디스를 하는 건 힙합 간의 어떤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겐 매우 흔치 않은 문화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이렇게 뭐 배틀도 하고 디스를 하고 하는 건 힙합의 문화이긴 한데 다루었던 내용들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못했느냐 가지고 또 얘기가 있는 것이고 산이라는 가수가 뭐 페미니스트라는 곡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가수들이 반대되는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산이 씨가 이제 대응하면서 이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건데 노래들 가만히 보면요 가사들이 이게 뮤지션이 어디서 이제 영감을 받아 쓴 건가 아니면 어디 뉴스 프로그램에 기사를 긁어와서 붙인 건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 책 좀 읽었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제대로 된 이해나 제대로 된 어떤 감정이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오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예. 이 오해들을 또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층들이 있다 보니까 또 서로 찢어져서 싸워요. 산이 씨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본인을 한 10년 정도 좋아했던 팬이 있는데 그 팬이 본인이 쓴 가사를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다면서 자신을 떠나겠다고 했더니 산이 씨가 다시 또 입장을 냈거든요. 내 의지는 그게 아니었다. 사실은 나는 화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자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작품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그 또한 본인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이 커 보입니다. 네. 네. 하여간 참 특이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3529번 쓰시는 분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걸 포함해서 장애인 인종, 성 정체성 등 이런 혐오를 유발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본의 혐한 우익 세력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해 근데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아주 격렬하게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좀 그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이제 그런 사회 문제를 겪는 과정이 그렇게 격렬한데 그래서 그 온라인 미러링이 나타나고 이제 현실 미러링이 나타나고 또 이제 여기보다 더 심한 그 어떤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런 폭력적인 그런 형태도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성담론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의 어떤 이제 순결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저 여자의 이제 순결성을 해친 것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여성들이 그런 욕설에서 나타났던 이제 남성 이제 성적 능력 비하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더 사회에 더 나타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이제 한국 남성들이 그런 이제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좀 우월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네. 사회 현상으로 제가 봤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이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걸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런 있었겠죠. 진통을 겪었다고 과정이 하더라고요. 있었으니까요. 예.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이 방법도 맞는 방법 아니다. 지금 뭐 약간 충격요법으로 네. 그래서 뭐 좀 과정으로선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궁극적으로 다른 답을 찾는 데까지의 이거는 한 번은 거쳐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국면에서 우리 고현준 씨의 많은 자성과 그리고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아시다시피 형님을 본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를 본받지 않아도 될 일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오늘따라 유독 이렇게 얍삽하게 느껴지는 건 나만의 느낌입니까? 자 그래요.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뭐 지난번에 구속영장을 기각 받아서 이제 뭐 한 곱이 넘겼나 했는데 뭐 그동안 기각받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저 그래서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정에서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와중에도 오직 두 분만 우리는 억울하다 얘기하시고 뭐 네. 무리한 기소니 야당 죽이기니 뭐 그렇게 반발하셨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신문에서 이 두 의원 모두에게 청탁을 받았다라고 진술했고 예, 예. 실제 이 권성동 의원 비서관은 강원랜드 테마파크의 수질 전문가로 공개 채용했고 그리고 염동열 의원은 이제 강원랜드로 찾아와서 수십 명이 적힌 명단을 줬다. 그래서 이제 지금 면접까지 끝나서 채용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 계속 강요를 해서 인사팀장의 그 명단을 건넸고 그래서 그 연필로 점수를 고친 뒤에 고치는 방법으로 뭐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최영집 전 사장을 비롯해서 인사팀장 그리고 본부장 이런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어떤 이제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행위에 대한 어떤 그 과정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이 행위가 완성된 부분들이 법적으로 좀 증명될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좀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정하셨던 두 분이 지금부터 조금 심란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권성동 의원 이 그동안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못 재판에서 빠져나가는가? 지금? 근데 이런- 권성동 의원 측에서는 네. 이런 그러니까 진술로 이제 청탁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검사의 입장인데 네.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진술이 없다가 법정에 이르러서 그렇죠. 진술 번복이 일어난 것은 아,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다투기 시작할 겁니다. 신빙성이 일관적이지 있다. 않다. 신빙성이 있다. 지금 예를 들면 경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 다 부인하다가 법원 단계, 그것도 법원 단계에서 가장 마지막인 피고인 신문 당시에 이렇게 청탁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한 것은 본인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거짓 진술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거 아니냐. 아. 이 점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실제로 요 피고인 이 피고인 신문 조서 자체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판사가 생각하기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다. 높은 신뢰도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걸 근거로 권성동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쓸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만약에 진술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면 1심만 있는 게 아니라 2심 가서 또 예.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번복을 하면 믿기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재판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영집 사장의 말은 나만 뒤집었을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실은 어떤 그 구체성에서 아마 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최영집 전 사장 입장에서는 아마 이 지금 이제 이런 진술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 채용 부정이 이뤄졌다라고 하는 그 지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이제 사실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인해 버리면 그래서 이걸 부인해 버리면 이제 판사가 판결 내릴 때 죄질을 더 나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한다.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기 논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번복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손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어떤 그런 구체성 네. 그 부분들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고재열 기자님, 고현준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니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 보수의 품격, 할 말은 하는,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정정브라더스와 함께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 또 오늘의 주요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의 또 답변 기대하고요. 경찰은 이른바 해경공 김 씨 트위터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인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내 아내가 아니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두 분은 경찰 수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이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 이제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할 때 경찰 수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또 이재명 지사 본인 트윗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80%가 경찰을 신뢰한다라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이 또 더군다나 여권의 현직 지사인데 그렇게 가볍게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정태근 의원님.
저는 경찰도 이재명 지사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 일단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19일 날 하겠다라는 그 보도 자료도 아니고 기사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흘렸어요. 예. 보통 신문 기자들은 토요일 날 근무하지 않는 날이거든요. 쉬죠. 일요일 날 신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뉴스를 웬만하면은 일요일에 생산하는 그래서 이제 경우가 그게 많은데. 그 기사가 주말을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토요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그 무슨 일산인가 어디서 그 아태평화 무슨 국제대회가 열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혁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막 돌아다니고 아마 정상적이었으면은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가서 환송한다고 그러고 막 화면발 나왔을 날이에요. 네. 근데 이틀 동안 이 지사가 두문불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이제 쓰레기 박스 들고 분리수거 박스 들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봐서는 경찰도 상당히 지금 감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아이폰을 왜 압수수색 안 했냐 그랬더니만 총장이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찰청장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 수사는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확실한 물증이 되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만 아마 압수수색이 기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요. 제대로 했다는 거 봐서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확실하다고 하는 지금 우리 정도원 선배님이 말씀하신 물증을 지금 숨기고 있어요 지금. 재판 때 꺼내려고. 그러니까 네. 뭔가 좀 그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거고. 네. 이 지사도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지사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예.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을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저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저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요. 예. 돈 먹은 사람은 돈 먹은 대로 처벌받으면 된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 검찰에서 송인배 비서관 기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는 거냐. 그래서 상당히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뭐냐면 그 아이폰 있잖아요. 예. 2016년 9월 달부터 작년 4월 달까지 썼다는 아이폰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 같은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안 했다. 이 김영혁 씨가 안 했다.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위터에 보면 아이폰으로부터 올라왔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아이폰에는 복구를 하게 되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폰은 어디 갔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거 또 하나 얘기할게요. 예. 이게 이제 2013년부터 운영한 계정인데 4만 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예, 하루에 28건이 올라온 겁니다. 평균으로. 예, 그래서 예. 한 사람이 했는가도 좀 의심스러운 데다가 내용상 보면 이 지사 주변 사람이에요. 이 지사 어쨌든 뭐 여러 사람들이겠죠. 김혜경 씨든 어떤지 간에 그러면 올린 사람을 찾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수사 초기에 이 지사가 권력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딱 정작 이제 기소 단계에 오니까 이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면서 권력과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예. 그런 자세가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확실하게 이제 뭔가 신호가 왔다고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른바 스모킹 건은 안 나왔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한글로 하자고 결정적 증거라고 하면 되지 뭐 스모킹건이라고 어제 이정열 판사까지 나와가지고 스모킹건이라고 하면 좀 멋있나요? 아니 멋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아까 정태근 의원이 얘기한 얘기가 그럴듯한데 그러니까 이 지사가 워낙 법조인이고 워낙 또 대응을 지금까지 잘해온 셈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결정적인 걸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될 텐데 막판 반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전은 별로 확률은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반전이 된다. 네. 그러면 대권 주자로 수직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사실은 지사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가지고 3건 기소 의견을 송치됐잖아요. 네. 그거는 한 건만 유죄가 나와도 그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는 법정 최하량이 300만 원입니다 벌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배우자나 사무장이나 직계 좀비성 문제는 사실은 그 금품과 관련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는데 이 허위사실은 1,000만 원 받아도 지사직이 상실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문제는 그 이 개정에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의 아들 그리고 이제 전해철까지 그래서 여권 핵심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래서 언론에서는 영린에 해당한다. 영린 그 용의 비늘이라는 거죠.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유죄로 만약에 이게 유죄로 판결이 나면 정치적으로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사직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거의 그럼요. 식물지사가 돼버리는 거죠.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여권에서도 지금 깝깝한 게요. 이재명 지사가 항상 잘 쓰는 단어가 프레임이잖아요. 프레임.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금 나를 밀고 가려고 하는 밀어내려고 하는 프레임이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무슨 탈당한다고 막 주장했던 김진표 의원 같조차도 예. 아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를 계속 밀면 진짜 이재명 지사가 아 이거는 지금 여권에서 정부 여당 쪽에서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게 전면전이 붙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어제 그 이해찬 대표 짜증내는 거 보고 내가 아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그 정치인 이재명에게 뭐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도 있고 결정적이죠. 예. 이게 사실로 만약에 법원이 인정한다면 법원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뭐 불명확합니다만은 법원까지 간 보통 선거법 위반 사건은요. 특히 이번 사건은 경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이 고발하고 그다음에 시민 그 고발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선관위에 고발됐던 게 그게 이제 검찰로 왔다가 검찰에서 경기 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휘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 원래 선거법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그 수사 단계부터 검찰이 지휘를 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소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대검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야 간에 예를 들면 동일한 사건 가지고 이거는 기소하고 저건 기소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라는 것은 검찰에서 이제 기소할 테니까 빨리 보내라. 근데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한 달 남았네요. 한 달도 안 남았죠. 13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사건으로 시작된 여권 분열 보수 야권에게는 호재가 될까요? 호재라기보다는 네. 이 여권이 이제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예. 이 여권의 분열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죄가 확실시되면은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권이 괜히 이걸 가지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또 이 정도 수준이겠죠. 저런 사람을 왜 공천했냐. 뭐 이 정도 수준이겠지. 그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반사 이익이 되는 그럴 사건은 것 같지는 아니고 이 사건이 너무 사실은 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요. 네. 그리고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우리 지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맨날 도정과 관련 없이 다른 일로 계속 지금 이제 언론에 나고 이 도정이 진행되는 거냐. 뭐 이런 정도겠지. 그 반사 이익이 뭐 야권에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드디어 칼을 뽑은 건지 인적 청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이 밝힌 거죠? 네. 친박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친박을 겨냥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그렇습니까? 사태가 이렇게 생긴 게 2년 반 전에 예. 그 공천 파동부터 생긴 거잖아요. 그때 진박들이 얼마나 난리를 폈어요. 그렇다면은 전원책 변호사를 방출한 것도 실은 뭐 태극기 세력 혹은 뭐 친박 세력 끌어안아야 한다 이런 기조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의견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7가지의 원칙이라고 해서 기준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 거 빼면 예. 문제가 되는 지금 이제 친박을 겨냥했다고 하는 게 2016년 총선 진박 공천 연루 인사.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사, 당 분열 조작 인사, 예. 존재감이 미약한 영남 다선 이렇게 존재감이 미약한 영남 그러니까 이제 다선. 예. 사실은 전원책 벼슬을 불러올 게 아니라 사무총장이 예를 들면 김용태 사무총장이 조강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면 본인이 총대를 메고 예. 적어도 당의 혁신 방향은 이런 거다 해서 이런 이 기준이 객관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방향으로 인적 쇄신을 하겠다 해가지고 친박들하고 한판 붙을 생각을 했었어야죠. 근데 이제 또 복당 받아 보니까 본인이 칼을 뽑았을 경우 그렇기도 하고 저항이 매우 심할 것이다 판단했던 거 아닐까요? 그거를 감내할 생각을 안 했으면 왜 감내해야 한다. 예. 사실은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었어야죠. 이미 이제 자유한국당에 다시 돌아올 때는 네. 원래 있었던 원조 친박들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는 다 각오를 해야지 무슨 양식 없고 무슨 뭐 요리요리 세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이게? 그리고 칼을 너무 늦게 뽑았어요. 예, 지금 방심할 때 쳐야 되는데 방심할 때 쳐야 지금 되는데. 이제 벌써 친박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특히 그 지방선거 직후에 그때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칼을 뽑았어야 했는데 근데 또 그때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선거 결과와 함께 그만두면서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려지지 않았던 데였고. 아니 이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가 7월 17일 날 구성이 됐잖아요. 예. 그때 김병준 위원장이 우리 이제 정도원 선배님이 늘 말씀하죠. 나는 정치에 대한 욕심 없다. 보수를 확실하게 다시 세우겠다. 네. 그러고 이제 당내 혁신 작업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는 인적 쇄신이다. 네. 이렇게 들어갔었어야죠. 그리고 그거를 김용태 사무총장한테 맡기겠다. 네. 그랬으면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지금 이제 뭐 전원책 변호사 사태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친박들이 우리 김병준 위원장은 샥 밀면은 밀겠구나. 그러니까 슬슬 지금 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요. 저 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 사실상 친박 청산인 건데 두 분 보시기에 척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존재감 없는 뭐 영남 다선이니 하는. 그건 지금 뭐 대략 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아니, 지금 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제가 한번 지금 보도된 것만 한번 추려 보면은 대구의 진박으로 불리는 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말하자면은 공천된 정종섭, 곽상도, 추경호 의원 어떻습니까? 거기는 좀 하수인들 같은데요. 진짜 괴 수계들은 이제 따로 있는데. 왜 우리 부활할 때 피를 묻히려고 그래요? 아니 근데 피를 묻혀야 될 사람들은 지금 뉴스가 될 당에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뉴스가 될 거 아니, 근데 아니에요. 수계 중에 수계는 지금 딴 일로 지금 저기 구치소에 가 계시니까. 개경환 예. 경제부총리. 예. 예.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개개인보다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때 총선이 얼마나 유리한 총선이었냐면 2016년. 야권이 분열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선된 현역 의원들도 그때 국민의당 표를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당선된 거예요. 그나마. 근데 이제 그 공천 파동 덕분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진 한 사람 한 사람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지금까지도 그 애통해요. 다 이긴 선거인데 막판에 그렇게 공천 파동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애통해한다는 표현을 넘어서서 개개인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참 불쌍하게 비참하게 바뀌고. 본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거기에 들어갑니다만 개인사가 복잡해진 일이 생겼는데 이런 일을 남한테 끼친 거거든요. 그 여왕님 떠받드느라고. 그런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짓이 그냥 지나간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이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저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대구의 진박으로 불리는 세 분 얘기했었고 경북의 진박으로 불리는 김재원, 이완영, 백승주, 최교일 의원. 이분들은 무사하실까요? 거기도 잔챙이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하려면은요, 그냥 요런 정도 기준을 가지고는 안 되고 예전에 가장 그 정가의 보도처럼 썼던 게 뭐냐면 지지율이에요. 지지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재선이 됐으면 좋겠냐 안 됐습니까를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딱 걸리면 그거 가지고 얄짤없이 자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기준만 가지고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한참 그 소동이 난다고 봐야죠. 예, 뭐 잔챙이 이런 표현 쓰셨는데 그렇다면은 저 청산하기 좋네요. 좋다니요?
그 잔챙이라고 하면은 뭐 아니죠. 진짜 국민들이 예. 사람 지금 말한 사람도 국민들이 잘 몰라요. 몇 사람 예. 빼놓고는 예, 한두 예, 사람 예. 빼놓고. 진짜 그거는 국민들이 전 변호사가 잘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을 날려도 네. 아, 확실히 날렸구나. 예, 라고 그래야죠. 하는 상징성 있는 상징성 사람을 있는 한 사람. 아 그러면 최경환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 아니 거기는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네. 그거 말고 요새 이제 갑자기 고개 쳐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반문연대 한다 그러고. 예. 그 사람들이 주인공들이죠. 갑자기 반문전대가 나오고 그런지 몰라. 이제 자기네들이 한 일을 흐리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반문연대 누가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정우택 의원도 정우택 의원은 아니군요. 예. 이분은 또 잘못됐다고 얘기하신 분이니까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예. 지금 잘 못 찾아가지고 시간상 제가 저도 얘기하고 싶어 죽겠어요. 좀 얘기하시죠. 그러면 좀. 아이고 진짜 알겠습니다. 자, 반문연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예, 이분들 자기들의 어떤 과거의 잘못들을 감추기 위해서 괜히 문재인 대통령 들먹이면서 윤상현 의원 맞습니까? 뭐 하여간 다 여러 사람이 요새 반문연대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저를 또 찾아오더라고요. 왜요? 방송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피해가 가니까 예, 제가 뭐 그런 뜻이겠죠.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조용히 좀 해달라. 이 미묘한 시기에. 예, 그래서 예. 차라도 얻어먹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차 한 잔에 넘어가시는 네. 정두원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경제 기조라면서 아이노믹스를 들고 나왔는데 아이는 뭐의 아이입니까? 그러니까 각자 아이, 각자 아이. 예, 나 국민 나, IMO 보유할 때 아이. 예, 나가 이제 내 새로운 생각으로 아이디어 창조하고 인벤션, 혁신하고 이노베이션 예. 주도해 나가자 뭐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예. 근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왜 진작 하시지 왜 이제 꺼내 들어갔나. 너무 모든 게 늦었어요. 예. 모든 게 늦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자유를 창의 정신에 기초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겠다. 그러면서 공공 부분의 비대화를 막겠다. 네. 그리고 국가의 시장 간섭을 막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 보수 정치 세력이 채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 있고 어떻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소득주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되는데 요 단계 가지고는 안 되고 요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김성태 대표가 이제 무슨 한 놈만 편다고 그러는데 한 가지라도 이 보수답게 유능한 정책이다. 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굉장히 걱정하는 게 내년에 이제 그 최저임금이 이제 올라가면 2년 사이에 한 29% 30%가 올라가가지고 정말 일자리가 많이 줄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나라에서 사실은 지역별 업종별 임금을 차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들이밀고 그걸 냈어요. 예. 지역별, 산업별, 직종별로 그 분권화하자. 최저임금. 그걸 방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방안. 예. 그래서 법안으로 그걸 내야죠. 꾸러트리에 구체적으로 하나 이제 능력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이제 규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명시된 규제 위에는 다 풀어준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꾼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든 저는 그 지금은 어떻든 뭐 예산안 심사가 주요할 시기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그 경제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별 몇 가지 분야로 구체화시켜 가지고 민주당 보러 토론해 보자.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좀 방송에서도 받아주고 그러면 좋죠. 예. 그렇게 정책적으로 우리가 너희들보다 유능하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야당의 투쟁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근데 이제 내용보다도 메신저가 중요하거든요. 메신저. 누가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 김병준 위원장이 초창기에 얘기를 했으면 이게 굉장히 마이크가 크게 들렸죠. 근데 지금은 잘 안 들려요. 이제 많이 권위가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졌어요. 넉 달 만에 간신히 만들어낸 건데 초창기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왜요? 준비가 돼 있었죠. 근데 그냥 끌다가 눈치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는 야당을 떠나가지고요. 보수 정당은 약간 때가 묻더라도 역시 당신들이 좀 유능해.
실용적이야, 예. 현실적이야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보수예요. 거기서 이제 실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뭔가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래도 당신들이 집권하면 우리가 좀 생활이 나아지고 뭐 좀 안심할 수 있어. 예.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예. 그 전원책 변호사가 새로운 보수 건설을 위한 포럼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신당 창당 의지도 밝혔어요. 근데 전원책 변호사 따라서 신당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제가 이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예. 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비박계들이 나갔다 들어왔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런 마당에 누가 나가겠어요. 그리고 전원책 보고 누가 나가겠어요. 예, 그렇죠. 누굴 보고 나가려면 그 예. 사람이 나를 당선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 사람 보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안철수 대표처럼. 그것도 이제 다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죠. 예, 예. 그러니까 정당을 만든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치권에 보면 정당을 만드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예. 예를 들면 이재호 대표 같은 사람도 정당 하나를 만들어서 그게 잘 안 돼서 계속 뭐 이름 당명이 뭔지도 모르는 정당을 유지하고 늘 있잖아요. 푸른 한국당 다시 그만두신 것 같은데. 들어갔죠. 다시 들어갔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여간 전원책 정치를- 변호사가 정당을 만든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시라고 봐야 돼요. 예. 정당 어려운 겁니다. 예. 아니 또 본인이 정당 정치를 오래 한 분도 아닌데. 3일 하셨대잖아요. 예, 예. 대변인 3일. 그래요. 그리고 저기 자유한국당에서 한 뭐 한 달 정도, 한 달하고도 한 3일 정도 하셨는데 상당히 과연 쉽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요. 근데 전원책 변호사가 어쨌든 뭐 창당의 의지를 밝혔다 하면 어떻게든 정치권에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표출한 거 아니겠어요? 예, 역할은 다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역할은 방송에서 다 역할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하는 것도 정치도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요. 예, 예, 예. 큰 힘의 정치죠. 광의의 정치. 예. 알겠습니다. 자, 보수의 품격까지 함께한 김용민의 정치쇼였습니다. 정두원, 정태근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수요일 정치쇼도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많이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